10월, 11월 달에 각 세대의 고충, 그리고 이 각 세대는 미래의 재정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어떤 보험회사에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보고요. 아, 세대마다 생각하는 게 틀리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밖에서 만나면 20대에는 뭐 한없이 젊고 예쁠 줄 알고, 30대에는 애기 키우느라고 바빠 죽겠고, 미래 얘기하면 나 지금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뭘 생각하냐, 뭐 이렇게도 되고, 40대에는 40대쯤 되면 돈을 좀 많이 벌 줄 알았는데 30대보다 더 못한 거죠. 애들 학교 보내고 나니까, 대학교 보내고 또 너무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스몰 칠드런 스몰 머니, 빅 칠드런 빅 머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하니까 차가 필요하니까 보험비가 필요하고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보험비가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그전에는 뭐 먹고 이런 거 하더니 지금은 굵게 굵게 크게 한 번씩 돈이 들어가고 여행을 가도 가까이 안 가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쓸 돈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여러 명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맡은 거는 베이비 부머. 그것도 그냥 베이비 부머가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 베이비 부머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뭐 설치를 해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 자료를 다 종합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준 건 저희가 아니라 이제 재미나이가 만들어줬죠. 딥 리서치를 했고, 그래서 걔가 만든 거를 보고, 아, 우리가 이런 거는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민자로서의 삶, 그리고 은퇴 준비 기초가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은퇴 준비도 은퇴 준비지만, 은퇴 준비는 항상 건강하고 나를 돌보면서 이제 같이 오잖아요. 여기에 저는 사회적 관계망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서치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문제, 미혼모 문제, 범죄 문제, 학교 폭력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서포트가 필요한데, 굳이 미국 이민 온 베이비 부모한테만 또 사회적 관계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생각은 없고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를 일컫는 단어고요. 대한민국에서 베이비 부너는 1950년에서 6.25 전쟁 이후인 1955년, 1974년을 포괄하며 외국에서의 베이비 부머는 1940년, 1960년대까지이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는 베이비 부머에 포함된다라고 보이고 외국에서의 베이비 붐 세대는 1940, 1960, 1940년대에서 1960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산업이 많이 발달되었죠. 예.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효 사상이 저희한테는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수의 베이비 부머들은 이민을 왔을 때 언어 장벽이 스틸 있었던 상태에 그리고 문화 충돌도 저희는 몸으로 그냥 받아낸, 제가 베이비 부모처럼, 베이비 부모는 몸으로 받아낸, 그리고 가족 내 세대 간의 문화적 격차도 물론 굉장히 몸으로 와닿는 그런 세대고, 샌드위치 세대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희는 베이비 부모가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하지만 저희가 부양한 만큼 자녀들이 우리를 부양할 것을 기대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자라서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주면 땡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으세요. 저보다 조금 나이 더 있고 이제 그런 분들 굉장히 그렇게 많이 하시고요. 소수민족으로 한 사회적 고립 및 차별. 저는 이걸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는데, 정신 건강, 그리고 몸에 대한 건강이, 매일매일 저희가 만나면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옛날 같지 않아, 어제 같지 않아, 오늘 아침 같지 않아. 늘 얘기하시는 거죠. 혹시 이런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50이 넘어가니까, 뭐 물건을 들고 있다가 잘 떨어뜨려요. 이게 모르겠어요. fine moral skill?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장 피부로 느끼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하고 많이 느끼는 건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집에 돌아다니는 부엌과, 침대 옆과 텔레비전 옆 모든 곳에 돋보기를 두고 생활해야 되는 불편함, 예, 노안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서 몸이 불편하면 여러분 정신이 불편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소셜 연금 수령액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가 와서 비즈니스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캐시가 돌아가는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특별하게 부동산에 많이 편중돼 있고요. 이런 어르신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건 없고 집 한 채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가 그 재정 그 상담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건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재산이 아닙니다. 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이를테면 돈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내가 목돈이 생긴다. 아니면 뭐 집안에 누군가가 나한테 뭐 돈을 줬다.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유산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이것을 투자해서 레이트 오브 리턴이 많은 곳, 의 어떤 그 돈의 레버리지 효과를 바라는 것보담도 그래도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건 내 부동산 몰개지 갚는 거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결정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저는 그 심리적인 결정도 굉장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내가 밤에 편하게 자는 게 무엇인가 해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리스펙트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나이가 들어서 따박따박 돌아오는 어떤 은퇴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나는 집 하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리고 그 집도 이걸 팔면은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또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사는데 이거 팔고 어디 가서 또 오랫동안 살아요. 어차피 집은 저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자영업자로서 세대 교체의 어려움. 저희는 자영업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공부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진 않겠죠. 예. 장기 요양 비용 및 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뭐 부담이 증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야 하는 그런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소셜연금 수령액이 굉장히 낮아요. 미주 중앙일보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인 부부는 자 합산이에요. 부부 합산이에요. 소셜연금 수령액이 월 2,500달러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00달러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걸로 생활하기는 어렵고요. 이 돈으로 정부 보조 혜택을 모두 다 받기도 또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플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나는 정부 보조로 살아가겠다 하는 분들은 굉장히 장기 계획. 사실은 돈을 모으시는 것보다 더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네, 그 애매한 선을 넘길 수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이건 합산이에요. 두 분 합산해서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보거든요. 우리 남편이 1,500불 나오고 내가 뭐 1,000불 나 이런 분들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소셜연금으로 은퇴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태. 예. 소셜연금 수령액이 낮고 은퇴 후 월 생활비 충당이 굉장히 어렵고요. 퇴직연금 준비는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401k 등 개인 저축 수단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데 401k 있어요. IRA 있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은퇴하실 때쯤 돼서 한 80에서 100만 불 정도 되시면 그래도 조금 생활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12만 불, 8만 불, 5만 불, 4만 불. 왜 그렇게 안 모아졌나 하고 보니까 조금 모으면 집 사고, 조금 모으면 빼서 애 학자금 내고, 페널티 내고, 조금 모으면 또 딴 거 하시고. 제가 대체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한국 이민자들 저희가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10년이 넘어가는 장기 저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가지고 40년, 한 50년 동안 계속해서 모아놓은 사람들은 꽤 돼요. 근데 저희가 좀 그런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베이비 부머가 이렇다. 근데 이 분들이 여러분의 이전 세대, 그리고 이 다음에 이분들의 은퇴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를 할 때 사회적인 보장이나 서포트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는 부담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해픈 투비 베이비 부모가 인구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있는 소셜 시큐리티도 이분들이 다 은퇴를 하시고 나면 저희한테는 남아있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조금
남아있는 자산은 어디에 있나? 한국 베이비 부머 세대 자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동산에 과하게 편중되어 있고요. 19조 5천억이 2024년 기준 미국 전체 주택 자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걸 한국 돈으로 해놨을까요? 19조 5천억이라는 걸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몰라갖고 달러로 환산이 안 돼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누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얼마나 되는 달러인지. 라러 머니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 문제는 아니고 내 재산의 구성이 여기 투자, 그다음에 이게 뭐야? 예금하고 저축 예금 보험 그리고 부동산이 이만큼. 이거 거의 뭐 한 75% 넘게. 한인 시니어들은 주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교 내에 정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면 당연히 주택 시세는 높은 편. 높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택스도 굉장히 비싼 곳에서 살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은 있으면 참 좋은데 왜 어렵다고 하냐면 부동산에서 현금으로 전환이 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이니까. 예. 이 자산을 현금화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요. 가지고 있는 거 두 개 있는 분이 있죠. 그린 캐시와 집. 참 곤란한 경우. 예. 주거비 부담, 현금 유동성 부족은 일상생활에 이 집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집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 페이오프가 된다고 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또 텍스하고 그 메인테넌스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계실 때는 들어가는 돈이 계속해서 생긴다. 예. 리버스 몰게지,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리버스 몰게지가 있는데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약간 부정적인 피드백이 좀 많이 있고요. 예, 주거연금에 대한 거는 어,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약간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서 내 집을 담보로 하고 뭔가를 가지고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다가 뭐 나중에는 이벤추얼리 아이들한테 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활용을 많이는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그리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제가 몇 분이 관심이 있어서 리버스 모기지 상담을 받으셨는데 다 막히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인식도 그렇지만, 네. 자, 비즈니스나 자영업, 비즈니스라기보다는 더 자영업을 많이 하셨다. 예, 자영업을 많이 하셨는데 자영업을 하다가 나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자영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물려받아서 하고자 하는 자녀는 없기 때문에 이, 이거를 좋은 값을 팔고 받고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게 있죠. 튀김 가게, 세탁소, 이런 것들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권리금을 주고 원래 있는 어머니 세대의 것을 사는 것보다 그 옆에 하나 차리는 게 더 싸다. 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예쁘게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업 승계? 예. 전문직이나 기업체 취업을 선호하며 가업 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힘들게 일구어 놓은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자영업이 어떤 가치를 불러일으키는 상태로 제가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접고 은퇴를 하는 경우. 예. 여기 기업 승계 의사 없습니다. 없음. 승계 이사 있음 요만큼. 요만큼은 없습니다. 사업 정리가 그래서 쉽지 않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은퇴하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조그만한 가게를 제가 타주에서 했는데 제가 이사를 오면서 그걸 팔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매상 있는 거를 사는 것보다 어차피 저는 그만둘 거니까 옆에다 하나 차리는 게 더 경쟁업체한테는 좀 더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권리금을 받고 팔지는 못했어요. 지금 그걸 그만둔 거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거를 계속 할 생각이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하거나 매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및 돌봄이 또 이제 과제가 있는데,
의료 시스템이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메디카를 받아야 된다.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상태로 유지하시는 것도 점차 더 어려운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가는 방향이 자꾸 그걸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언어 장벽, 당연히 있고 의료비 너무 비싸고 자격 요건, 영주권 취득 후에 메디케어 자격이 주어지죠. 예. 그래서 신분은 또 유지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한인 메디컬 그룹들이 있는데 한인 커뮤니티 기반 의료 서비스가 모든 한인 시니어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가시면 시내 이제 서울내에 들어가시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어 약간 그 지하철 타고 외곽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연령이 자꾸 높아져요. 자꾸 어르신들이 타시고 점점 나이가 많아져.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오렌지 카운티 살고 있습니다. 근데 LA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이벤트나 장터 같은 데를 가요. 그럼 깜짝 놀라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모여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또 오래 장수하시잖아요. 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노년의 인구는 계속해서 생길 것 같고, 이 많은 노년의 인구들을 이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어렵지 않을까. 예, 지금 메디컬도 계속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뭐 문화적 갈등, 뭐 우리는 뭐 한국적으로 뭐 이렇게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은 나를 돌보지 않고. 예. 가정 돌봄 지원 서비스 이런 거 활용하실 수 있는데, 네. 부모를 돌보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사실은 이거 굉장히 활용하시는 분도 많고 악용하시는 분도 많고, 예, 그러시죠? 예. 좋은 제도의 존재가 있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정보가 확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시스템도 또 있어야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가이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는 저희가 네, 뭐 교과서적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몸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그러면 정신이 힘들고, 제가 어느 심리학자한테 들었는데, 정신이 힘든 거, 머리가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막 아픈 거. 예. 그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가 칼로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 고통이, 이렇게 물리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도 타이레놀을 먹으면 조금 낫답니다. 똑같은 고통이래요, 그게. 정신 건강은 정말 저희 삶의 질에 너무 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방장님 소개로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한번 배워봤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정신, 뭐 노인 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거는 이거는 아픈 거다. 정신질환자는 미친 애들이 아니라 고통이다, 아프다, 그리고 이거를 치료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저희가 그러면서 또 노년의 삶을, 그리고 또 어려운 이렇게 환경에 있는 삶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좀 개선되고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전문가, 커뮤니티 활동 증가. 예.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샌드위치 세대의 현실 다시 한번 나왔고, 문화적, 경제적 요인이 있어서 우리 베이비 부모님들 너무 해야 될 건 많고 할 수 있는 거는 작다. 네. 요렇게 정책적 차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혼모, 청소년, 뭐,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어, 홈리스. 네. 홈리스도 이런 얘기 하죠. 여기에 있는 홈리스가 이만큼 있습니다. 싹 다 모아서 다른 곳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만큼이 또 나타난다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참 저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재정적 안정성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소셜 보장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렇다고 해도 주택 자산이 많고 자영업자들의 특수한 은퇴 어려움 등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는 분의 부모님 세대인데, 그러면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게 부모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은퇴와도 직결돼 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갔을 때쯤인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한국의 할머니는 이러이러한 재산이 있다. 너네 엄마가 아무 데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내가 이걸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21살에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엄마 은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이제까지 그딴 걱정하고 있었냐?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늙어가면 우리 다음 세대에 걱정이 된다. 소셜 스크리티 예전에는 한 명이 벌어서 세 명이 벌어서 내는 텍스로 한 명한테 충당을 했다면 지금은 한 명이 벌어서 내는 텍스로 세 명의 어르신이 소셜 스크리티 연금을 받아야 된다. 이렇다면 그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베이비 부머 이제 은퇴 이미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보다 더 중요한 건 1940에서 1960에 태어나신 분들의 자녀들. 이 누구실까요? 밀레니얼들? 이분들은 정말로 본인들이 직접 내가 나중에 먹고 살 거 의료 보장하고 준비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베이비 부머 이런 특징이 있다. 이해도 하고 납득도 되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온라인 재정 강좌 재정 내돈내산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매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